그리고 이제 그다음 레미제라블입니다. 오. 사실 저 영화가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한테는 엘르보다 훨씬 더 대중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네. 저거는 이제 서사가 있고 기승전결이 있고 막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저 영화가 정말 보기 힘들었던 게 영화가 막 지루하고 그랬던 게 아니고 영화 정말 재밌거든요. 근데 내용이 너무 정말 보기 힘든 그런 리얼하면서도 정말로 현 시대 프랑스를 다룬 어떻게 보면 현 시대 유럽을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이건 기피디님 꼭 보겠네. 현재 프랑스라는 거죠? 네. 이제 저거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이제 난민들이 많이 넘어오면서 그 대부분 그 게토라고 그러니까 어떤 할렘가처럼 만들어지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네. 할렘가는 당연히 범죄율이 어마어마하겠죠. 그쵸. 그 안에서 갱스터들도 있고 맞아요. 거기를 담당하는 경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담당하는 경찰들과 이 난민들의 충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여서 제목이 레미제라블. 근데 이제 현대가 배경인 것이죠. 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 중국에서 많은 분들 들어오면서 대림 쪽 가면은 그런 중국 분들 많이 모여 사는 동네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네. 거기를 배경으로 한 경찰물?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제법 있는데 여기서 모티브를 가져왔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보통 대부분의 그런 영화들을 다루면 뭐 메인 빌런이 있다든지 네. 뭐 어떤 뭐 소탕해야 될 대상이 있다든지 이런 뚜렷한 그런 클리어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 영화가 참 좋은 부분은 정말 그 현상을 정면으로 바라본다. 이게 악역 선역이 있다기보다는 정말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 칸영화제 심사현상을 받았고요. 세자르 시상식 때서도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고, 저 감독이 이제 레지 리라는 감독인데 저 영화가 거의 데뷔작이에요. 네, 근데 그분도 실제로 난민 출신, 그러니까 이민자, 난민이라기보다 난민이 아니고 이민자 가정 출신이고, 네. 실제로 범죄자 출신인 감독이에요. 와, 신기하다. 본인 얘기인가 보구나, 거의. 네, 거의 이제 본인이 실제로 겪어왔던 프랑스의 그런 할렘 지역에서 살면서 본인이 겪어왔던 그런 실제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영화를 만든 것이죠. 살인 미수하고 유괴 전과가 있는 감독입니다. 어머나. 네, 정말 그냥 막 정도도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러네. 레미제라블 아니네. 네. 근데 진짜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그 문화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이 감독 못 하잖아요. 못 하죠. 그냥 매장되지. 그냥 그 전에 사회에서 이제 못 나오죠. 못 나오지. 홍상수 감독도 그래서 지금 사실 해외에서는 아무 일도 아닌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러고 있죠. 항상 네. 조금 신경 쓰셔서 하셔야 돼요. 왜요? 이상한 사람 죄송합니다.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어느 지역 분이세요? 원래는 레지 리라는 성이 붙은 거는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에서 넘어오신 이민자. 아프리카이시구나. 그렇습니다. 그럼 저쪽도 이슬람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죠. 그럴 확률도 있죠. 실제로 영화 안에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참 이거는 그 얘기는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문화적으로 섞여야 되긴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걸 지키고 싶고 들어온 사람도 자기 걸 지키고 싶고 그런데 사실은 주인은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 들어갔다 나올 때 집 원상복구하고 나와야 된다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준 화합이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사회에 있어서 진짜 한 번도 그런 원래 있던 민족들이 계속 그 땅을 차지하고 있은 적이 별로 없잖아요. 계속 누군가 맞아요. 들어왔다가 계속 밀려나고 또 그 안에서 섞이고 이랬는데 근데 그때마다 사실은 시끄러운 일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저게 어떤 식으로 갈지는 참 모르겠어요. 맞아요. 정말. 그래서 저 레미제라블 정말 강추드리는 영화입니다. 프랑스가 그래서 되게 묘한 게 일단은 가기 전에 사람들이 한 번씩 겁먹어요. 테러가 있다. 가면 위험하다. 막 이래서 가기 전에 겁먹고 가서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고. 우리나라는 전시국가예요. 전쟁을 앞둔 국가인가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안에서 인종차별이란 게 이라던가 그런 게 훨씬
서구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뭔가 교육을 시킬 때 프랑스를 보내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사실 프랑스는 서구 국가들 중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없는 나라로 치부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저 정도라 그러면 그만큼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참 궁금은 해요. 어떤 차별들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궁금은 하더라고요. 이게 없을 수는 없으니까. 미국도 굉장히 많은 다인종 국가고 거기서 일어나는 차별도 없다고 얘기는 못할 텐데 맞아. 근데 보면 프랑스나 이런 유럽권보다는 미국권이 다른 민족, 그러니까 이민 2세대, 1세대인 경우도 있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를 얻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죠.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도 많고. 프랑스는 그거랑 좀 느낌이 다른 게 그냥 프랑스인이 되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요즘 어떻게 표현하지? 네. 흑인이건 동양인이건 간에 프랑스에서 살 때 그냥 프랑스인이 된 거지 이민자의 삶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동화되는? 전 그런 걸 보는 거죠. 영국은 이번에 수상이 인도계잖아요. 네, 그렇죠. 프랑스는 아직 그런 경우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유명하다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아니면 영화 쪽도 그런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적어요. 근데 도리어 인종차별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 미국 쪽은 도리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인구 대비인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건 잘 모르겠어요. 뭔가 귀족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어차피 미국은 우리식으로 치면 산것들이 가가지고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거니까요. 네. 근본이 없죠, 사실. 네. 족보 없는. 네, 족보가 없는 나라니까. 딴 나라 얘기하니까 이렇게 편한데. 우리나라 얘기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네. 네.